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그중에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아수라의 3인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만배라는 사람입니다. 김만배.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만배를 벌 수 있어서 김만배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겠는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만, 김만배 씨는 성균관대학교 84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은 지금 한 56세, 57세 그쯤 될 겁니다. 지난달 말까지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 선임 기자였습니다. 직급은 부국장, 부국장 대우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조 출입 기자, 법조계의 마당발 소리로 듣기도 했고요. 기사를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시행사의 주식을 100%를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입니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말고도 또 천화동인이라고 SK증권의 그 신탁한 그 천화동인 1호를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에서 출자를 1억 465만 원을 해서 배당을 1206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만배 씨는 한국일보 공채로 들어가서 일간스포츠,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렇게 언론 기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화천대유가 배당금이 577억이다.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 말고 시행사는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하면은 분양 수익이 남습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분양 수익이 2,35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100%를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는 분양 수익 2,352억, 배당금 577억,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가 1,206억. 이거를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세 곳의 수익 그 굿즈를 다 합하면 4,135억이 됩니다. 화천대유는 직원이 16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원 16명 있는 회사가 4,135억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단기간 내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만배 씨 부인이 천화동인 2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872만 원을 출자를 해서 1,000만 원이 못 되는 870만 원을 출자를 해서 101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또 김만배 씨한테는 누님이 계시는데요. 그 김만배 씨 누님이 천화동인 3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만배 씨의 부인과 마찬가지로 누님도 872만 원 투자해서 배당금을 101억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의 그 누님 되시는 분은 서울 목동에 단독주택을 2채를 구입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김만배 씨한테 저희가 초점을 둔다면 이렇게 가족 3명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거둬들인 수익금은 약 4,340억 원쯤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를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균관대 법대를 나온 후배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성문. 이 이성문 씨는 화천대유의 이 법률상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실소유주는 김만배 씨고, 네, 이성문 씨는 대학 후배이면서 화천대유의 법률상 대표입니다. 또 여기에는 성균관대 그 라인이 또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크게 전국적인 충격을 주었던
바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이 곽상도 의원이 올해 나이가 61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균관대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곽상도 씨는 성균관대 법대, 그 다음에 김만배 씨는 성균관대 동양학과, 그 다음에 화천대유 대표로 있는 이성문 씨는 성균관대 또 법학과. 나이는 61살, 56살, 54살. 뭐 이런 그 구조를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3인방 했을 때 첫 번째로 제가 김만배 씨를 꼽아 드렸는데, 그 김만배 씨에 관한 얘기가 거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3인방 중에 핵심 인물은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 48살. 여기는 서강대 라인입니다. 서강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이 남욱 씨가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욱 씨한테는 사인이 많지요. 2015년에 그 대장동을 민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청탁을 벌이고 로비를 했다. 그래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까지 됐었는데 1, 2심에서 무죄가 됐었습니다. 그때 2심 무죄 판사가 바로 지금 국민의힘 대권 후보인 최재형 판사였습니다. 이 남욱 씨는 성남의뜰 전체 지분 중에 1.74%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배당금이 1,007억 원. 1,007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남욱 씨는 대장동 이 투자 개발에 뛰어들기 전에 이미 경기도 유래지구 있죠. 유래개발지구. 여기에도 몸을 담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대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요. 근데 이 남욱 씨의 부인 되는 이의 이름이 정신혜, 가수 윤신혜의 신혜처럼 이제 그 부인의 이름이 정신혜입니다. MBC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였는데 이 정신혜 씨가 그 유래지구를 개발할 때 거기 투자회사에 그 투자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그 MBC 노조에서는 입장문을 내서 정신혜 기자한테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을 그 노조에서는 이제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3인방 중에 남욱 씨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남욱 씨한테는 그 주변 측근 인물로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서강대 1년 후배, 서강대 법학과 1년 후배, 47살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바로 이 정민용 변호사를 잠시 뒤에 말씀드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지요. 정민용 변호사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급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뭐 투자 심의도 하고 뭐 전략 사업실장을 맡아서 그 대장동에 뛰어드는 사업자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정민용 씨가 올해 2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사를 하기 직전에 판교에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 회사 이름이 유원 오가닉. 그랬다가 이제 올해 1월에 유원 홀딩스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요. 여러분, 유원 홀딩스, 그 유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유동구의 유자에다가 우리 그룹의 넘버원이야. 그래서 유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사장 직무대를 했고 나중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는 유동규 씨가 우리 그룹에서 넘버원이야 해서 유원홀딩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민영 변호사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유원홀딩스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민용 변호사는 바지 사장이고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원홀딩스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앞으로 살펴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에 지금 첫 번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남욱,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익 부부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핵심 중에 핵심, 3인방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그렇습니다. 바로 유동규 씨가 등장을 합니다. 유동규 씨는요, 원래 2008년도에 서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 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택법을 좀 손볼 그런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3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유동규 씨는 나중에 2010년에 제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까지도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재명 변호사가 2009년도에 성남시장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당선을 하지요. 그때 유동규 씨가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합니다. 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유동규 전 이 기획본부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수십 년 동안 서로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혔는지 그건 앞으로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안에 든 혀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을 도맡아서 해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왁구를, 그러한 프레임을 다 만들고 설계를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자리를 쭉 차지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 대선 캠프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서 이재명 대선 캠프 합류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양쪽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나중에 더 추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관련자들을 2명을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더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민간업체의 초과 이득이 과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자 그 실무팀을 교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실무자가 민간 특혜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자 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그 실무팀을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너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건 막아야 된다, 그런 의견을 묵살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표현이 재밌습니다. 대장동 이전에 2013년 유래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땅콩을 파던 애들이 이거 되네 싶으니까 호박을 파려고 대장동으로 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실감나는 표현 아닙니까? 유래는 규모가 작아서 땅콩이라면 대장동은 덩치가 커서 호박이라는 거죠. 땅콩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대장동에 가서 호박을 굴렸다, 그런 뜻입니다. 공사 사장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허수아비였다 라는데요, 그때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황호양이라는 사람입니다. 황호양. 이 사람이 오늘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대장동 수사받을 것이 염려가 돼서 직원들을 조심시켰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그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가 워낙 전권을 휘둘러서 북한보다 무서운 독재체제, 북한보다 무서운 독재체제,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인방, 그래서 이제 화천대유의 100%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가 그 다음에 자기 후배 변호사를 유동규 씨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그 후배 변호사가 유동규 씨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이러한 이 프레임을 짜고 이 어떻게 이득을 분배하는 그 설계도를 그린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관심은 이재명 경기지사지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3인방들을 어떻게 부렸을까? 3인방들과 어떤 관계일까? 3인방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였을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본인 입으로 그랬습니다. 설계자는 나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설계자는 나다에서의 설계자는 다른 의미지요. 그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국민의힘과 대장동 토지를 매입한 토건 부패 세력이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로 전환했다. 그 뒤에 내가 성남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그거를 공공개발이 되도록, 절반 이상의 공공개발이 되도록 내가 설계했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만, 아무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만배, 남욱, 유동규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이 3인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유동규 씨는 이재명 지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끈끈한 관계가 이어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어 있다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보려면 바로 이 세 사람,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동규, 이 사람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자택, 휴대폰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되고 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경지사가 호남까지 1등을 하는 그 순회경선의 여파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굳어질 공산이 매우 큰데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단 하나로 굳어진 대통령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수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정치적인 중립으로 지금 수사를 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굳어지기 이전에 지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